안녕하십니까. 유튜브 부동산 공법 세 번째 시간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세 번째 시간요. 용도지역, 용도지구, 용도구역을 배우는 목적은 해당 토지에서 건축 제한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. 종첩으로 지정된 용도지역, 지구, 용도구역에서의 건축 제한을 확인하고 궁극적으로 해당 토지에 개발할 수 있는 건폐율과 용적률, 건폐율과 용적률 아주 중요한 용어죠. 용적률을 그 다음에 건축물의 높이 등을 확정적으로 정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. 따라서 용도지역, 용도지구, 용도구역에서의 건축 제한을 배우기 위해서는 먼저 건축과 관련된 기초 용어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. 그래서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으로서 100평에서 대지 면적이 100평인데 50평의 어떤 그 건축물을 지었을 때고 바닥 면적 50평인 건축물을 지었을 때 50%가 건폐율이 되고요. 그걸 3층으로 지었으면 50평 3층이면 150평이죠. 그러면 100평에 대한 150평은 150%를 지은다고 볼 수 있으니까 이게 용적률입니다. 대지 면적에 대한 층수별 연면적 합계를 더하면 50, 50 해가지고 150평은 150%. 거기서 이제 그 용적률에서는 지하층과 지상층의 주차장은 제외합니다. 그래서 그걸 제외하고 나머지 연면적을 계산하면 용적률이 나오겠죠. 그래서 건폐율과 용적률 꼭 한번 확인해 두시고요. 굉장히 중요한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게 바로 또 용도 지역에서 내 땅에 과연 내 땅이 어떤 용도 지역인데 몇 평을 건축할 수 있느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. 그래서 건축법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분석 대상 토지의 용도 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이해하고 확인하려면 건축물의 종류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. 건축법에서 건축물을 다음과 같이 28가지로 구분한다는 거 잘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. 건축물의 용도는 1번 단독주택, 2번 공동주택, 3번 제1종 근린생활시설, 4번 제2종 근린생활시설, 5번 문화 및 집회시설, 6번 종교시설, 7번 판매시설, 8번 운수시설, 의료시설, 그 다음에 10번 교육 연구시설, 11번 노인 및 어린이시설, 12번 수련시설, 그 다음에 13번 운동시설, 14번 업무시설, 15번 숙박시설, 16번 위락시설, 17번 공장, 18번 창고시설, 19번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20번 자동차 관련시설, 21번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, 22번 자연순환 관련시설, 23번 교정 및 군사시설, 24번 방송통신시설, 25번 발전시설, 26번 묘지관리시설, 27번 관광휴게시설, 28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합니다. 그래서 건축물의 용도를 구분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 용도 지역에 어떤 건축물이 어떤 건폐율과 용적률을 가능하다고 했을 때 그 건축물을 구별하기 위해서 건축물의 구분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단독주택에서는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으로 나눠질 수 있는데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일 때 연면적이 330이라면 100평 이하죠. 그러니까 약 30평, 33평씩 3개층 3층 이게 거의 뭐 100평이죠. 요 정도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일 때 이게 다중주택이고요. 다가구주택은 한 개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, 즉 300평 이하일 것. 그 다음에 19세대 이하가 거주하는 게 다가구 주택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은 구분을 잘 해야 될 것이고요.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에 속하지만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에 속한다고 봐야 됩니다. 이렇게 해서 건축물의 종류에 대해서 구별을 해 놓으면 나중에 어떤 용도 지역별 어떤 건축물이 가능하다고 했을 때 그 건축물의 용도를 알고 있으면 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. 그 다음으로서는 이제 용도 지역별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건폐율과 용적률.
잘 보시면 되겠고요. 1번에 제1종 전용 주거지역에는 건폐율 50에 용적률은 100%까지 가능합니다. 그리고 제2종 전용 주거지역에는 건폐율 50과 용적률이 150까지 가능하죠. 그래서 용도 지역이 어떤 용도 지역이냐, 제1종 전용 주거지역이냐 그러면 바닥이 100평이었을 때 50평까지 가능하고 용적률은 100%니까 100평까지 건축물을 올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. 주로 여기는 단독주택 정도 들어올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,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은 건폐율이 60에 용적률은 200%까지 가능하고요.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은 건폐율 60에 용적률은 250까지. 제3종 일반 주거지역에는 건폐율 50에 용적률 300%. 이것은 뭐 책에도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요. 한 번씩 자주 읽어보시고 그 의미를 이해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은 건폐율 50에 용적률은 300%. 그러니까 2종과 3종은 건폐율이 오히려 2종이 60%고 3종은 50%예요. 어떤 게 더 유리할까요? 바닥 면적을 더 넓게 쓰는 제2종 일반 지역이 단독주택을 지을 때는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. 물론 뭐 유불리는 입지라든지 여러 가지를 따져야 되기 때문에 꼭 좋다고 할 수 없으나 용도 지역별 건폐율과 용적률을 봤을 때는 그렇다는 이야기고요. 준주거지역은 건폐율이 70에 용적률은 500입니다. 확 뛰죠. 그래서 준주거지역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. 기능 자체도 여기에는 일부 상업기능과 업무시설이 들어온다는 거.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에요. 상업기능과 업무시설을 넣어준다. 이게 얼마나 중요한 기능인지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요. 그냥 단독주택이나 주거기능만 있는 것보다는 업무나 상업이 들어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준주거지역이 좋구나, 준주거지역을 사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. 그 다음으로는 상업지역 중에서 중심상업지역은 건폐율이 90에 용적률은 1500%까지 건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나머지 주거지역이나 이런 것보다는 엄청나게 큰 건폐율과 용적률을 많이 주고 있죠. 그래서 이거는 지하철 역세권이라든지 이런 아주 중요한 교통 요지에만 들어오는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일반 상업은 건폐율 80에 용적률 1300, 근린상업은 건폐율 70에 용적률 900, 유통상업지역은 건폐율 80에 용적률은 1100%. 이렇게 상업지역에는 굉장히 많은 건폐율과 용적률을 주는데요. 대개는 굉장히 그쪽에 상업기능이 아주 주로 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버스터미널이라든지 역이라든지 지하철역이라든지 철도역이라든지 이런 교통이 아주 좋고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상업지역이 주로 지정이 된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. 그 다음에 전용 공업지역 중에서는 전용공업지역은 70에 용적률은 300%까지고요. 일반 공업지역은 건폐율 70에 용적률은 350%까지 이렇게 되고요. 그 다음에 준공업지역은 건폐율 70에 용적률은 400%로, 이거는 공업적인 기능도 하지만 여기도 또 주거기능과 상업기능이 보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준공업지역도 굉장히 좋은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. 이런 지역으로는 성수동이 준공업지역이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성수가 과거에 소규모 공장들이 나가면서 거기는 지식산업센터라든지 주거기능이 들어오는 오피스텔이라든지 아니면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들어올 수 있는 지역이 준공업지역이다. 그럼 준공업지역에서는 땅값이 많이 올라가겠구나 이렇게 예상을 하시고 여기에 투자를 하시면 좋겠습니다. 그 다음에 녹지지역으로서는 보존녹지, 생산녹지, 자연녹지인데요. 보존녹지는 20에 80, 생산녹지는 20에 100, 자연녹지는 20에 100으로서 이 녹지지역에서는 건폐율과 용적률이 굉장히 낮아서 당장에 실질적으로 건축을 했을 때 투자 가치는 굉장히 낮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하지만 여기는 도심에서 가까운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도시가 확장되면 이 녹지 지역을 쓸 가능성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생산 녹지나 자연 녹지 같은 경우는 투자 가치로서 아주 좋은 토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관리 지역, 더 중요한 이제 관리 지역이 있는데요. 보존 관리, 생산 관리, 계획 관리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보존 관리는 20에 80, 생산 관리는 20에 80, 계획 관리는 40에 100. 이 중에서 특히 계획 관리는 40에 100이라고 한다면 아까 저 위에서 보던 제1종 전용 주거 지역이
50에서 100%니까 약간의 차이밖에 안 생기게 됩니다. 그래서 계획관리나 제1종 전용 주거지역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보십니다. 그만큼 용적률과 건폐율을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계획관리 하는 것이고, 개인적으로 개발해서 쓸 수 있는 땅은 계획관리가 굉장히 좋은 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토지 투자를 할 때는 계획관리에 투자를 하시면 좋겠고요. 그 중에서 특히 도로가 붙어 있는 계획관리 지역은 지금도 건축을 해서 쓸 수 있지만 향후에 미래에서도 이 지역을 개발구역으로 풀어서 사용할 수 있겠다,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농림지역은 20에 80%이고요.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20에 80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용도 지역별로 어떤 용도 지역이 지정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건축법상 건축물을 지을 때 건폐율과 용적률을 얼마만큼 지을 수 있느냐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어떤 의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이런 건폐율과 용적률, 용도 지역별로 이야기한 부분을 유심히 관심 있게 읽어보시면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. 지금까지 219 부동산 TV의 219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